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우 홍정원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위클리 곡기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재건축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여전히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런데 부동산 고수들 중에 이거를 되게 또 조용히 모으고 계신 분이 있답니다. 바로 재건축 상가예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보통 아파트를 사야지 아파트를 바꿔주잖아요. 아니면 빌라를 사서 아파트를 바꿔주거나. 근데 재건축과 상가도 관계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 주택 시장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미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도 있고 종부세 부담 등을 고려하면 주택 투자, 특히 고가의 재건축 투자는 좀 투자하기가 부담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재건축 상가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파트와 달리 좀 매력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상가는 다주택자일 경우 피해갈 수 없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집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종부세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상가는 이게 있더라고요. 상가 자체에다가 종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80억 원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정도 돼야지. 예, 그래서 엄청난 빌딩이 아니고서는 소형 상가는 거의 종부세를 안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재건축이 진행될수록 만약에 상가까지 뭔가 새 단장이 되면은 같이 인근 지역과 시세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두기에 좀 좋은 자산인 거죠. 그래서 상가는 이제 월세 등 수익률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데, 이제 재건축 상가는 일반적으로 뭐 은마 같은 데 상가 가보시면은 되게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되게 낡고. 하지만 이게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으로 시세가 되게 높아요. 특히 재건축 상가를 투자할 때는 용도 지역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재건축 상가가 대부분 이렇게 대로변의 코너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업용지인 경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아파트는 주거 지역에 있는데 상가는 상업용 필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는 용적률이 800%죠. 그렇죠. 일반 주거지가 200% 내외인 거 감안하면 상업지 용적률은 어마어마한데 땅의 가치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있는 상가도 뭔가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상가랑은 또 땅의 가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또 재건축 상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시세 차익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증여용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한대요. 그래서 소형 상가, 특히 이제 1억, 2억 원의 안팎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상가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재빠르게 자녀용으로 투자할 분들이 채가는 경우가 은근 많대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 재건축에 특히나 증여나 이제 투자 수요가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성산시형 아파트, 월계시형 아파트, 상계 주공 아파트 이런 데 작은 평수 상가를 1억 원 내지 2억 원 주고 자녀들에게 증여용으로 한 20년 묻어둘 용으로 가는 거죠. 이런 아파트 상가는 아직 1억밖에 안 하는 모양이네요. 네. 왜냐면 작은 투자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만약에 재건축이 상가에 포함이 되면은 이것도 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걸까 하는데요. 뭐 입주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가 자체가 남아가지고 그게 세 단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어쨌든 상가의 시세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그래도 지금 집 시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상가보다는 아파트 투자가 훨씬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상가 인기 이유가 또 있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재건축 상가 보유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유명한 아파트죠.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 신반포 2차. 이곳이 상가 조합원들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을 최근에 바꿨답니다. 최근에 바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를 들어 상가로 새 단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으니 양쪽 다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세금 부담도 많이 돼서 취득세도 올라서 지금 집을 못 사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듣고 상가를 이미 많이 샀을 것 같아요. 네. 상가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조용히 거래되고 있는데 계속 신고가 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는 실거래 데이터가 각종 부동산 앱에다가 막 바로바로 공유가 되고 부동산 카페도 거의 막 공유가 되기 때문에 상승세를 알 수 있지만 상가는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에 공유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데 고수들이 이미 재건축 상가단지의 상가 몸값이 치솟고 있고 누군가 채가는 상황인 걸 알고 이미 좀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아시죠? 알죠. 네, 워낙 뭐 송파구에서 유명한 아파트죠. 그렇죠. 이곳이 이제 5호선, 9호선 올림픽공원역 더블 역세권에 지하철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데 맞습니다. 상가가 바로 또 지하철 초입이에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예. 근데 이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은 이 단지 상가가 전용 3.3제곱미터 한 평당 4억에서 5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와. 예. 사실 실거래 시스템에는 대지 지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용 5.25제곱미터 8억 원에 거래됐대요.
예, 그럼 되게 이게 조그만 평당 가격이 상가네. 5억 원대죠. 네. 그리고 4월에 18.48제곱미터가 19억 원, 그리고 전용 7.8제곱미터가 8억 6천이거든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잠실중앙 아파트 5단지 상가가 이미 대지 평당 5억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5억 5천이래요. 어. 예, 그래가지고 재건축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목동도 단지 내 상가가 있거든요. 이제 목동은 상가가 중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길가에 하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내 상가 2층이 이미 평당 1억을 넘어섰답니다. 대단하네요. 예, 이렇다는 얘기는 1층은 그럼 1억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강북 재건축 단지도 이미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계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평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엄청 올랐네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처 공인중개사 얘기 들으니까 상가는 일단 나오는 매물이 일단 적잖아요, 아파트보다. 매물은 귀한데 이제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가도 폐업하는 데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특수한 물건은 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평당 4억에서 5억 한다는 얘기도 그러게요. 듣고. 예.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이면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죠. 일단 처음 말씀드리면은 아까 재건축 입주권,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네.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모든 상가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를 받는 거는 이제 산정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상가에서 아파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에 따라 이제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9타입 전용 조합원 분양가 4억이고 상가 권리가액이 4.5억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리가액이 더 높아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전환 비율이 이때는 거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전환 비율이 낮을수록 상가 소유주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전환율이 0.1로 내려가게 되면은 59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5억 원일 때 상가는 5억 원 곱하기 0.1에서 5천만 원. 상가가 5천만 원만 넘으면은 아파트로 분양 신청이 가능해요. 웬만한 건 다 되겠네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신반포 2차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산정 비율을 1에서 0.1까지 낮춘 거예요, 이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아파트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정 비율이라는 이 조합 정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왜냐면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부가 알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재건축을 할 때 상가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쌓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인정 비율을 갖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가 재척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건축 정비업계에서는 상가 크게 끼어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으로 피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 네. 예, 이것도 상가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행 재초안법에 따르면 주택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날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환수액을 계산하는데 상가가 이게 0원에서 시작합니다. 영혼을 시작하는. 예, 지금 기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조합원의 제초한 환수금이 주택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상당히 크겠는데요. 예, 저희가 사실 위클리쿡에 몇 주 전에 이거 부분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지 문제가 많다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적을 했죠. 예. 그래서 상가는 안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도 재건축 초과의 이익 환수세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은데 네. 상가 소유자들은 더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와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상가의 또 지분 쪼개기. 상가 지분 쪼개기요? 예, 이것도 또 재개발 못지않게 상가에도 지분 쪼개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20평을 10평, 5평, 3평으로 나눠가지고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20평짜리 상가를 예. 3개로 쪼개는 거네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원칙상 조합 설립 이전이라면 지분을 쪼개더라도 도정법에서는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합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를 해가지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비례율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되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재건축으로 상가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재건축 아파트와 상가 사이 갈등으로 상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대면 넣어줬을 텐데 너무 예. 지분 쪼개기를 많이 했으면 여기서 이제 차라리 좀 빼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시내 재건축이 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가다 보면은 그 앞에 재건축된 아파트든 신축으로 돼 있는데 상가가 이게 뭐지?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은근 많아요. 낡은 상가가 예, 낡은 상가 맞아요. 그대로 앞에 남아 있는 경우가 은근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소형 상가 가진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지하층이나 위치가 안 좋은 상가를 가진 경우에는 그 상가가 재건축했을 경우에도 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또 권리가의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받아도 또 이게 가치가 맞느냐 해갖고 또 분쟁이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가가 되게 처음에는 되게 좋은 부분들만 많이 얘기했지만 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재건축 상가 또한 좀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고 투자를 정말 할 만한 건지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좀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보다 따져야 될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고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죠. 재건축 상가 투자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좀 부동산 시장의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지 그렇겠어요. 초보자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로또 다르고 덤벼들다가 낭패를 보기 좀 네. 쉬울 듯 합니다. 서울시내 한 유명한 재건축자한테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인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재건축은 가치 높은 입지 땅을 이제 오래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건축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장원 기자는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좀 총평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가 투자를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상가가 재건축을 할 때 재척이 되는 곳이냐 재척이 안 되는 곳이냐 이거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 또 상가를 사실 때 만약에 재척이 안 되는 곳이라도 권리가액이 낮아서 아파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자체, 상가를 나중에 재건축해가지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상가가 과연 이제 위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대로변 상가가 좀 쉽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파트 소유자들과 이제 의견이 안 맞으면은 재건축 상가 이 사업 자체가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땅을 빼고 갈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대로변 평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빠지기도 쉽고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부리 TV는 매주 1, 2회 뉴스레터인 매부리 레터를 발송 중인데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얼마 전에는 또 오윤섭 씨가 쓴 책을 또 정리해가지고 부동산 상승장에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또 레터도 발송했었거든요. 그것도 인기 많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니 많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더 보기를 누르시면은 구독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매번 외치던 9호를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투하세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